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또 만났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2월이 오면 전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방학이 끝난 뒤에 학교 며칠간 뒤에 또 봄방학이 오는 거야. 그래서 2월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월의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숙입니다. 제가 지난주는 가정일로 인해서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2월 하면 졸업 시즌이죠. 그래서 꽃다발을 많이 받는데 졸업생들이 올해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장미 한 송이에 10,000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졸업하는 학생들 그래도 꽃다발 많이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찐이 하겠습니다. 영탁. 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찐 찐이야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제 조선 역사에 오직 정말 찐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이순신 장군? 예, 맞아요. 아, 찐이잖아, 찐. 맞아요. 진짜죠, 진짜. 우리가 가짜가 진짜인 척 한다는 것도 노래 가사에 나오는데 또 요즘 뭐 사이비가 진짜인 척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작 자칫들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찐이야. 오늘 한산해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네. 한산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예. 아. 근데 뭐 제가 생각한 것만큼 뭐 실감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산이라는 게 그 한산 예전에 그 보면 이게 거제지 않습니까? 여가 그러니까 통영이잖아요. 여가 좁은 견내랑이에요. 그게 수심이 얕고 밑에 암초가 암초가 많고 뭐 이런 걸 음. 해서 이 예구를 넓은 한산으로 불러내어서 이렇게 감산인데 여가는 약간의 일자진으로 이렇게 해서 포를 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무공에 반해서 명랑, 한산, 노량으로 가는 그런 감독님 때문에 또 우리가 충무공을 다시 불러내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이 이수신 장군님이 우리에게 늘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1차 예전, 2차 예전 그러니까 옥포, 합포, 적침포, 2차 네. 예전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7번을 치르고 난 네. 뒤에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우리가. 맞죠. 근데 일본은 도요토미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 7차 싸움까지 보고를 받고 막 그 문책을 했다는 거죠. 왜 지느냐? 왜 조선 수군에게 지느냐? 문책을 하고 막 닥달을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아, 그쵸. 이수신 근데 이제 그 사람 하나 못 잡나? 다른 장군들은 뭐 아니 이일이라든가 신립 장군은 잘 아는데 이순신 장군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군이 맞아요. 누군지. 나중에 알았지만. 조선 수군을 몰랐던 거지. 그래. 일본은. 아니, 근데 그 우습게 하는 거지. 맞아. 조선 수군이 그렇게 당당할 줄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요토미의 닥달을 듣고 와키사카 야사루 그다음에 국기 뭐 가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언론을 했다잖아요. 아니 다 불러내렸잖아요. 예, 왜냐면 그 와카자키 야스하루 이 사람이 원래 예. 이제 해군인데 예. 그때 그 경상도 그쪽을 그 섬멸하라고 보냈지만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예. 뭐 원균 장군도 없었지. 예. 저쪽에 박홍인가? 그 박홍도 장군도 없었지. 그렇지. 막 다 없으니까 그냥 육지로 올라가 싸운 거지. 맞아. 그리고 육지로 쭉 올라가가지고 평양까지 갔다고 했죠. 와카자키 야스하루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뭐. 평양까지 간 건 모르겠고. 거기까지 아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용인 전투에서 크게 예. 승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 완전 자신만만했겠죠. 뭐. 그래가 이제 모여서 언론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 그 수군을 조선 수군을 맞아서 싸우자. 대신 이수신도 죽이자. 뭐 이렇게 언론을 부산에서 하고 이제 이네들이 남쪽 바다 원래 처음 1차, 2차 예전은 있잖아요. 이제 충무공이 저걸 잘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나가서 만나는 적과 싸웠지만 이 악기 세 번째 3차 예전, 한사 예전은 일본 수군들이 이제 조선 수군을 이게 싸우려고 자기들이 도전하는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충무공 이수신이 이었기 그리고 원균 장군 있잖아요. 원균 장군과 노랑에 합류합니다. 그래가 7월 한 4일이라나 7월 4일 날은 이혁기 장군을 만나죠. 이혁기 장군을 만나죠. 이혁기 장군 만나가지고 이제 노량으로 와서 원균과 만나고 또 만나고. 그리고 남해 창선도에서 잡니다. 또 자고 7월 8일 날 이제 견내량에 가서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목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김천선이라는 분. 그 목동이 이분이 7월 7일 날 이순신 장군에게 맞아. 정보를 주잖아요. 저쪽 견내량 저쪽에 반대쪽. 아니 그 견내량에 적의 배가 한 70척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견내량으로 들어가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우리 한산 예전의 그 어떤 서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김처손이라는 이분을 보고 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있잖아요 해설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신기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버스 투어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만약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독일 마을을 벤치마킹 하러 오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 예인데 어느 날 그 시군 공무원 어느 시였는지 하여튼 어느 공무원들이 독일 마을을 벤치마킹 온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가기 전에 아침 되면 꼭 신문을 읽거든요. 신문에는 스포츠 경제 이런 건 잘 안 봐. 그런데 꼭 그 칼럼들을 읽는데 그 사설에 그날 사설에 독일 마을에 대해서 정말 나왔더라고요. 반 페이지 정도가.
탄생 그 구체적으로 나와서 독일 마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어떤 일 물론 우리 남해 공부할 땐 대략 알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몇 번 읽었냐면 매번 달달달달 읽었죠. 그래 외워가지고 가서 그 버스 투어할 때 완전 막 정확하게 막 써먹었죠. 예,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뭐 도와주는 힘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 내가 느껴. 근데 이때도 제 생각에는 목동 김처손이 견내랑이 저기 70척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니까 얼마나 정보 그러니까 그 그죠? 정보가 없었다면 헤맸을 거 아니야. 그치. 어디 저기 있는지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했을 텐데 이미 견내랑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인력 소비도 없어도 만약에 노를 저어 가는데 그 제대로 찾으려고 다니다 보면 노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바로 직진으로 견내랑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이게 하늘이 도운 거 아닌가? 맞죠. 예. 그 생각 얼마- 아니 노를 저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 유인에 나올 예, 때 이렇게 예. 한 18km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소비를 했겠어요. 예, 힘이 예, 다 빠져서 예. 노를 못 젓겠지. 원래 노꾼들이 그런데. 있잖아. 노를 젓는 분들이 상교대 한다잖아요. 이게 원래 그 판옥선에는 노가 16개잖아. 그러면 둘이서 마주보고 졌잖아. 6명씩이잖아요. 세 아니, 명. 아니 세 세 명이니까 명, 세 명, 16명에게 한 번 줄 때 32명 정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교대. 그러니까 교대 상교대 한다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김천손이라는 분이 그 정보를 준 게 굉장히 하늘이 도운 일이라 일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견내랑까지 이제 충무공이 가셨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백호의 길이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최백호를 좋아해서 노래를 찾아봤는데 이 한산 애정과 걸맞는 노래가 뭐 없을까 이러다가 길이에서 충무공 무리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으니까 근데 무리에서라는 노래가 노래 없어. 없죠. 그래서 길이에서 하겠습니다. 예. 긴 꿈이었을까 저 아득한 세월이 거친 바람 속을 잠모래도 걸었네 긴 꿈이었다면 더 덥게도 잊힐까 대답 없는 길을 나 외롭게 걸어왔네 푸른 잎들 돋고 새들 노래를 하던 들의 옷에 향기 어여쁜 시간은 지나고 돌아왔어요 스쳐간 그 인연들 아름다웠던 추억에 웃으며 인사를 해야지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았다면 이 밤 외로운 술잔을 가득히 채우리
다정한 그 얼굴들 나를 떠나는 시간과 조용히 악수를 해야지 떠나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면 이 밤 마지막 술잔에 입술 맞추리 긴 꿈이었을까 어디만큼 왔는지 문을 열고서니 찬바람만 스쳐가네 바람만 스쳐가네 외로운 술잔. 저는 긴 꿈이었을까 어디만큼 왔는지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슬프다. 근데 한잔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그 이순신 장군 마음도 예. 이제 전쟁 치르고 저녁에 이렇게 했을 때 맞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래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술을 한 잔씩 하셨던 것 같다, 예.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일기를 읽으면 그분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술 마십니다. 맞아. 예, 기분 좋을 때. 예, 기분 나쁘면 안 마셔. 그 맞아. 시찰하다가도 막 잘 돼 있으면 기분 좋았어. 우리가 한 잔 했다 이렇게 나오고. 막 정훈이 어, 거기 가보면 정훈이가 어. 거기 있는데 가면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술 한잔 마시고 막 그래 기분 좋을 때 술 드시더라고. 저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저도 그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술 한 잔 안 마셔. 술 꽤 끊었다 이렇게 말해. 아, 맞아. 아니 술은 기분 좋을 때 마셔야 술 맛도 나지. 맞아요. 기분 안 좋을 때는 술이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며칠 전에 술 먹고 실컷 봤습니다. 조심해요. 나이가 들었어. 술은 좋은 음식인데 이제 술을 기분 먹고 좋게 마셔야지. 기분 좋게 마시고 기분 좋게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방송에서 술 얘기는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길이에서 이 노래를 선택할 때 무리에서 노래가 있었다면 완전 우리 충무공을 이야기하는데 참 좋은데 이런 제가 노래를 찾을 때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애쓰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한산 예전에 정말 제가 충무에 감탄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원규는 사실은 서너 척밖에 없었잖아요. 자기 가나리 배가 이혁기 장군이 한 25척, 충무공 배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전적으로 다 당항포 예전부터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원균 장군이 배가 이순신 장군보다 경상 우수영 그 원래 있었던 배가 다 있었다면 충무공이 정말 그 마음대로 진두지휘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게 참 불행 중 다행인데 근데 여기서도 안산해전에서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거제잖아요. 여기가 통영이야. 이 갯내량이 수심이 낮아. 그리고 암초가 많아. 이 충무공이 이제 우리 판옥선이 크잖아요. 이렇게 크고 근데 그 좁은 갯내량에 들어가서 그 판호석이 그 당시 우리 배가 거의 한 60여 척? 25척, 24척 그다음에 그 해가 한 55척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 일본 배하고 맞으면 영 불리하다. 근데 그때 원균 장군이 그 한산도 됐죠. 그때는 배를 7척을 갖고 왔다는데. 아 그랬습니까? 네 그건 처음 듣는다. 나는 항상 4척이라 생각해. 아니 그래 항상 작았는데 그때는 어디서 7척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 보고 있겠죠. 거기 보면은 막 이리 수리 그 판옥선을 수리한 흔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그래서 7척을 가져왔다. 그래가 충무공이 한 4대책을 견내랑을 들여보내잖아요. 유인해내라.
되니까 이 넓은 한산도 쪽에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유인해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일본 배들이 보니까 그럴 때 이 충무공이 이제 그리 하라고 하니까 원균 장군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뭐 굳이 그리 할 필요 있느냐? 다 같이 한꺼번에 가 싸우자 이러니까 충무공께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피한다. 예. 그러니까 예. 저기 뭐 이순신 장군이 원균 장군한테 그랬다며 대놓고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원균은 병법을 모른다. 그랬대요. 그랬대요. 네. 그건 저도 처음 들어요. 병법을 모른다. 그 병법의 책을 자세히 안 읽었나 봐. 손자병법, 오자병법, 그지? 그런 병법 책을 잘 안.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은 뭐 병법도 잘 아시지만 뭐 척자점 그런 것도 쳤다고 하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맞아. 근데 그 병법 책을 잘 읽은 그게 일기에도 나오잖아, 그죠? 제가 이게 오늘은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손무가 어떤 그 위에 왕이 네가 군사 작전을 그렇게 잘 쓴다며 그럼 오늘 이 여기 있는 그 궁녀들 있잖아. 궁녀들도 다 병법을 이 한번 할 수 있냐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래. 그 궁녀들 다 모았대. 근데 손무가 이랬다잖아요. 그 애첩 둘이를 탁 대장으로 시켰대. 대장 해놓고 밑에 군사들이 처음에 막 뭐 방향을 하자는데 우로 봐, 뭐 좌로 봐 이래 해도 막 웃긴 막 키득거리고 말을 안 들었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손무가 그 애첩 둘을 목을 매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아니다. 벌을 줘야 된다. 딱 그러고 난 뒤에는 이 궁녀들이 막 너무 착착착 잘 들었다. 그런 게 손자병법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예, 병법을 잘 아는 거죠. 예. 병법을 모른다고 그 소리를 하셨구나. 그래 하셨대. 나 왜 그런 거 어느 책에도 못 들어봤지. 원균은 병법을 정말 모른다. 그러니까 충무공이 이제 유인해 내서 이제 딱 하고 우리가 판옥선이나 거북선에는 양쪽에 포가 있잖아요. 이제 이 포가 하약을 장전해서 쏘고 이쪽에서 장전할 동안 여기서 쏘고 판옥선은 이게 평저선이니까 180도 회전이 빠르잖아. 그래 탁 해가 하고 이 안에 70몇 척의 와키자사카 부대의 배가 이 안에 다 갇힌 거지. 이 양쪽에서 포를 쏘는 거지. 이렇게 유인해 냈잖아요. 넓은 바다로.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포를 쏘고 여기 쏘니까 이 안에서 막 거의 그 당시 70몇 척의 배 중에 73척인가 2척인데 배 중에 14척만 도망가고 다 박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일본의 수군이 9천 명이 죽는데요. 와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근데 그 누구지? 구키 요시타카인가? 네. 구키 요시타카? 이분이 자기가 거기 이순신 장군 목을 자기가 배우겠다. 그런데 그 병력을 뭐 2배를 달라고 그랬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 병력보다 2배를 주면 자기가 이순신 장군 목을 배울 수 있다. 근데 지 맘대로 되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와카자키 야스하라 이 사람도 완전히 뭐 만만히 봤던 거지. 또 자기가 해군이기 때문에 완전히 만만히 봤지만 완전 패했잖아요. 그 와키사카 야사오르가 겐네랑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 9천 명이 죽고 그 일본 장수 중에 한 명은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육지 올라가 할복 자살했다. 그런 것도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한산 해전이 통쾌한 해전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게인지 모르지만 우리 남해 이수신 영상관에 그 1층에 가면 와키자키 야사하루 말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아니 그 사람이 이제 그서 패하고 그 섬이 무슨 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섬에 숨어 들어가서 한 열흘 동안 미역 그런 것만 뜯어먹고 살았다며. 그건 미역만 뜯어먹고 살아가지고 그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 가가지고 어떤 장군들은 자기가 패했다는 거는 좀 그래서 거짓말도 할 텐데 이 사람은 솔직히 말했다 그랬던데. 그러고 이제 자기 후손 존경한다고. 자기 후손들에게 그날인가 자기가 패한 날 하여튼 후손들에게도 그날은 미역만 먹게 했다는 거. 자기 후손들에게 지금도 그렇다 그랬대. 비하인드 스토리다 그죠.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산해전 축제 해전 축제할 때 와키자키 후손들도 간혹 오는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미역만 먹었대 하여튼 일본에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시가 되겠는데.
아니 그랬대. 그런 크게 거 피한 이제 와키사카 먹고 야사루. 응. 후손들은 미역만 먹는 날도 그날, 있다. 그날만. 그러니까 7월 8일이네. 그쵸. 7월 8일. 오. 근데 그 아키자키 야사루가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해설할 때 인용을 하니까 그 전문 학자분이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이러던데. 그거 나는 이수신 싶다, 밉다, 죽이고 싶다. 그러나 그와 차나 한 잔 마시고 싶다. 그게 와키자키 야사루 말은 아니다. 몰라 하여튼 그거는 뭐 그냥 지어낸 말 같아요. 그래서 이수신 영상관 했을 때 제가 꼭 그거 밑에가 설명하잖아요. 저거의 장수도 이렇게 했다. 이 정도로 우리 충무공이 정말 신비한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다. 근데 같이 차를 마시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다. 뭐 그죠? 그 이야기. 예. 그 내가 이랬죠. 우리 차는 누구랑 마시고 싶어요? 이러면 백발백중 모두가 뭐라게 말하기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와키사키 야사루도 이수신을 좋아했을 겁니다. 좋아했을 그런 것 이야기를 같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산해전에서 크게 패했잖아요. 이게 노요토미가 이거는 정확한 정설인지 모르지만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 나오는데 이게 그런 얘기도 했답니다. 이제 조선 수군을 만나면 싸우지 말고 피해라. 아니 그 앞에서는 그런 보고가 들어갔을 때 그랬잖아. 뭐 왕을 잡아라, 뭐 성을 쌓아라, 뭐 하여튼 막 그 5가지인가 그걸 내렸는데 맞아. 그 다음에 그 보고가 내려왔을 때는 피해라. 싸우지 마라. 조선 수군을 만나면 피해라. 싸우지 마라. 그랬대잖아. 기가 막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채백호의 영일 마친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허 일만 친구야.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허 일만 친구야. 여허 일만 친구야. 이수신 장군님과 이혁기와 뭐 이런 분들을 뜻이 통하면 우리 친구를 하잖아, 그죠? 서로 의기투합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또 영임한 친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한산해전을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원래 와키사카와 국기 가토가 의논했잖아. 이순신을 잡자. 그런데 이제 한산해전 덴데랑에서 와키사카가 굉장히 뭐 완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국기하고 뭐 그 누구죠? 국기하고 가토는 그냥 안골포로 숨어들었답니다. 이제 충무공이 이제 한산해전 대성하고 안골포 쪽으로 가니까 이들의 배가 또 한 4, 50척이 그 안골포에 정박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와키사카의 그 패배를 듣고는 아예 바다로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3차 예전에 이 두 번의 싸움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해안가에 배가 정박해 있으면 썰물과 밀물이 있을 때는 이 들어가지만 썰물이면 개뿔이잖아. 그 우리 배가 잘못 들어가면 들어얹히면 굉장히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충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밀물이 던 그 위치에서 판옥선이 이제 땅에 바다 밑에 닿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서 이제 멀리서 포를 쏘서 이제 그 웨슨의 배들을 공격했다 하는 게 그게 안골포 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왜구들은 나오지도 않고 그 정박해 있는 배를 향해서 우리 포는 100m, 200m 가니까 충무가 얼마나 그 지락가면 이 바다에 물때 있는 거 잘 알아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인 걸 아니까. 거기 어영담도 있었잖아요. 네. 어영담 이분이 한산도 내첩 때 배 5척을 가지고 싸웠다 그러대 그쪽에. 어영담 이분도 같이. 이 물길의 달인이잖아요. 이분이. 맞아. 그리고 파워 인맥 보면 충무공이 주변에 물길의 달인 어영담, 뭐포 이봉수, 뭐 다 나와 있잖아요. 정경달, 뭐 또 동명이인 이수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안골포 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안골포라는 곳이 물이 빠지면 완전 다 개뻘이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썰물 때 밀물 때 들어갔다가 잘못 시간 측정 제대로 잘 못하면 못 빠져나오면 얹혀버리고 그러니까. 벌에 얹히니까 그래서 충분히 멀리서 포를 써갖고 정말 공격을 했다. 병법도 잘하시고 또 맞아. 물길의 달인도 옆에 계시고 모든 게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읽어보면 충무공이 안골포 해전할 때 물론 당항포 해전 때도 그리 하거든요. 배 한 척을 놔도 다 안 부숴. 한 척 놔도 왜냐하면 맞아요. 이들이 육지로가 우리 백성을 괴롭힐까봐 그들이 이제 그 한 척은 타고 도망가라고 도망가는 놓는 걸 또 작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골포 해전에도 서너 척은 그냥 놔둔대요. 공격을 하고 왜냐하면 이네들이 육지에서 우리 백성을 괴롭힐까봐.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 생각할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면 아니 이들이 싸우다가 이렇게 육지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가 있으면 이들이 이제 자기들 배니까 아 이걸 타고 우리 일본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배를 타고 나오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계속 육지에 있으면서 우리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아니 근데 이제 도망가라고 보내놓고 공격을 해서 그냥 완전히 맞아. 바깥 먼 바다에서 기다리다가 얘네들이 도망 나오면 또 그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런 병법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지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진짜. 어떤 그걸 꿰뚫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병법을 꿰뚫었으니까 이런. 저는 여기서 당항포 해전에서도 그걸 느끼지만 제가 한번 해설을 하거나 뭔가를 책을 읽을 때 이 관점이 좀 다른 수가 있던데 저는 그 당항포 해전에도 배 한 척을 백성이 괴롭힐까봐 남겨뒀다는 거고 이 안골포 해전에서도 뭐 병법을 포를 먼 바다에서 포를 쏴서 저걸 다 박살 이런 것도 속이 통쾌하지만 이 백성이 괴롭힐까봐 매처가 남겨놓은 이게 무슨 마음일까? 우리가 대부분 큰 사람들이 그런가?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지. 생각 뭐하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부숴버리고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부수고 내가 뭐 자랑스러워하고 뭐 영광스러워하고 막 뿌듯해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거기 있던 장군들이나 우리 수군들은 통쾌 있대잖아. 근데 그렇게 백성을 괴롭힐까봐. 그러니까. 옥포해전 갔다 올 때도 백성들에게 목숨만 부지하고 숨어 있으라. 여기에 우리가 그 말씀이 너무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도 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일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사람, 이 백성을 하는 이 마음이 저는 정말 가슴에 와닿아서 항상.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봐봐 윗사람을 막 이래 높이 안 하고 아랫사람들을 다 평가를 해올리잖아.
그 모습이 어제 그 누군가 모르는 것 같아도 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만 보면 막 하들짝 목소리를 높여서 반가워한대. 그래서 제가 뭐랬게요. 교원 영세가는 사람 믿지 마시다. 이랬지. 그러니까 그분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아무 말이었다. 아니 나는 우리 남편 그 직장 다닐 때도 뭐 높은 자리에는 안 있었지만 그래도 윗사람보다 아랫사람을 많이 챙겨 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이제 명절 때도 보면 자기가 팀장도 아니면서 같이 다 모시고 와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뭐 밥 대접도 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럼 늘 아랫사람을 챙기세요. 그랬지 뭐. 저도 그게- 그 부분에 굉장히 존경해요. 훌륭하다고 이순신 장군이 생각해요. 보면 그러시더라고. 네. 아랫사람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우리가 먹는데 정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안골프 예전에 매축을 남겨놓고 다 부수지는 마라. 그 우리 백성을 괴롭힐지 모르니 타고 도망갈 배는 남겨두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과 같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최백호의 애비.
애비 부탁은 잘 사는 거 하나밖에 없답니다. 참아야 하는데 참아야 될 것은 참아야 되지만 또 참지 못할 것은 말을 해야지. 이수진 장군님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 가정 생활도 모든 게 가정 세상살이를 생활도 이순신 장군 모르겠어. 자기 그런 거야. 아내는 좀 그렇게 애틋하게 안 챙긴 것 같은데 왜냐면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100년을 살아도 단 하루의 그 애틋함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내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신 장군님은 아내한테도 정말 잘 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남자로서의 그 너그러움과 그런 걸 잘 했을 것 같아. 적절하게. 몰라 했다 내가 뺐다 만약에 가지 않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남편은 맨날 어. 전쟁에 나가서 오지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아이고 그보다 뭐 원래 큰일 하는 사람은 원래 있잖아요. 제가 이 역사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사람들은 가정에서 첫째 안 알아주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안 알아주고 이제 밖에서부터 알아서 일이 들어오는 예가 많은 것 같는데 근데 충무공원 가정도 잘 하셨다고. 맞죠. 예.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자기 마음껏 편하게 자기 일을 다 하셨을까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애비는 제가 평생에 노래를 듣고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이 이 애비 그 리인이라는 가수가 부를 때 제가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수신 장군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산해전 이제 1차 해전, 2차 해전 이제 한산해전이 3차 해전이거든요. 이 3차 해전을 치르고 한산해전을 치르고 나서 왜구들이 사실은 한산도에 도망을 가가 한 400명이 널브러져 있었대 해안가에. 거기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고 안골포 해전과 한사대 해전에 이제 대성을 거두고 충무공은 이제 미조항에서 이제 헤어지거든요.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원균 장군 보고 한산에 도망가 있는 왜적들 한 400명은 이제 경상 우수영 관할에서 이제 책임져라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경상 전라 우수사하고 전라 자수사는 이제 본대로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원균 장군이 적들이 또 몰려온다 이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렸다 하거든. 그 한산도에 있는 적 400명을.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가가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원균 장군이 도망가 버리니까 이 한산도에 도망가 있던 왜적들은 뗏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도망을 갔다 그래. 뗏목 만들어서 타고 도망갔어요. 그게, 일본으로 갔죠. 그러니까 충무공이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소단의 고기를 그냥 바다에 풀어줬다 이러니까 몹시 안타까워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니 참 원균 장군은 왜 이렇게 무능했을까? 무너운 개념보다 일반적인 무서웠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겠지. 이수신 장군님은 아니 그분이 저 뭐야 경상 우수사까지 하신 분이신데 우리도 보면 주변에 보면 정말 우리가 1대1로 만났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큰 자리에 다른 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저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정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사람 큰 소리 치고 있는 경우 보잖아요. 예, 그는 자기 능력이겠지. 그쵸? 저세술이 좋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약자한테는 막 자기가 큰 소리 치고 강자 앞에 가서는 비율을 잘 맞춘다고 볼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을 또 보편적인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니까 자기한테 업소하니까 그 사람을 챙겨주는 거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 일반적인 세상사인데 원균도 약간 윤두수라고 그 당시 서인의 거두에게 굉장히 잘 보였잖아요. 예, 윤두수가 굉장히 원균 장군을 인정했거든. 그러니까 원균 장군이 1등 공신에 올랐잖아요. 이거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올랐어 1등 공신에. 그래 오르는데 그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그 정전 시에도 윤두수 그런 분에게 선물을 보내고 했다잖아요. 원균 그래 하셨을 장군님이. 거예요, 예. 아마. 근데 이거는 정확한 거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거 나오는 책도 있었습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산해전의 의의가 뭐냐면 이 한산해전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의 그 전에 뭐 1차, 2차 해전 이기면서 어병이 많이 일어났고 그랬지만 한산해전으로 인해서 뭐 이제 우리 조선은 완전하게 이제 용기를 얻은 거죠. 그리고 제가 꼭 이 부분에서 어병장들 이름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역사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정도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 동시대에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안타까워서 우선인 저라도 한번 이름을 거론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김종대 재판관님이라고 이순신 연구를 40년 하고 책을 쓰신 분 있잖아요.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요? 이 책을 제가 몇 번을 읽었거든요. 10번도 더 읽었다며요. 그 책,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해 줄까요? 제가 옛날에 이순신 영상관에서 티켓팅을 하는데 외국인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외국인이 아니고 그 제미교포인데 이분이 미국 가서 산 지가 40년 됐대. 한 65 정도 된 여성분인데 자기가 이순신에 우연히 반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전적지를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럼 이순신을 제대로 알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난중일기를 산 책이 나는 항상 거기 근무지에 꽂혀 있었잖아. 네. 수시를 읽으려고. 네. 그게 몇십 년 된 책이야. 아니 제 생각에 15년이나 된 책인 것 같은데. 그리고 김종대 재판관 책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어떤 걸 읽어요. 난중일기하고 그걸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책이 있었잖아요. 그 LA에서 왔다 하더라고. 그분에게 제가 그 두 책을 줬습니다. 제가 이 책이 제가 읽어서 오래돼서 좀 낡고 좀 깨끗하진 않지만 이걸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간다. 그때 선생님 계셨잖아. 그래 그 여성분한테 내가 책 2권을 줬죠. 그리고 저는 다시 샀는데 그 책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제일 제 가슴에 잘 와닿고 읽기가 좋고 좋았어요. 그 책에 이제 이 언급된 어병장 2만 명 중에 리더들의 이름을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여기 성함이 있네요. 각재고 그냥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호칭 안 하고 각재고, 김면, 정인홍, 권응수, 고경명, 최경혜, 조헌, 김천일, 이정암, 정문부, 유정, 휴정. 이분들이네. 이분 외에도 또 있는데. 많은데 그 책에 적혀 있는 이름을 제가 한 번은 이런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주고 싶었어요. 네. 아무런 이분들은 나라의 월급을 받은 분도 아니잖아. 그죠? 그냥 어병장이잖아. 어병.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 주면 천상에 계시는 이분들이 좀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뭐 있냐면 우리 개국일이 2022년 12월 16일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16일을 우리가 이제 충무공이 순국을에 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산해전에 대성을 이기니까 우리가 선조 임금이 충무공에게 자헌대부라는 정의품 벼슬을 내린 게 8월 16일이에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8만 대장경 이야기했잖아요. 8만 대장경도 사실은 16년 걸려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혁기가 충무공보다 16살 어린데 충무공과 굉장히 의기투합하지 않습니까? 그 16년이라는 숫자는 16이라는 숫자는 우리 충무공 이순신에겐 행운의 숫자인 것 같아. 근데 오늘은 6일이야. 제가 6자 좋아해. 그래서 무조건 6, 16 뭐 이런 6자가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언급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방송국도 12월 16일 개국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좋은 일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의 속살에 이야기, 반했다. 남의 속살 이야기를 하겠는데 속살 이야기는 오늘 이순신과 연계해서 이순신 순국 호국길, 호국길 우리가 남의 발해길 중에서 우리가 발해길이 지금 지선이 6개고 그냥 본선이 16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코스 있죠. 예. 22개, 22개. 예. 맞아. 마을길도 거기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발해길
본선이 16개인가 합니까? 그리고 이쑤시개 호국길이 예, 14코스예요. 예, 14코스인데 예. 16.6km. 네. 6시간 걸립니다. 네, 뭐 육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거기도. 그리고 그 남파랑길은 46코스인데 맞아. 거기도 육자가 들어가요. 예, 46코스예요. 우리가 36코스부터 46코스가 우리 남해를 지나지 않습니까? 네, 네. 남파랑길 부산서부터 목포까지입니까? 예, 부산 5, 6도 해맞이 공원에서 어. 해남 땅끝마을까지. 아, 해남까지 맞아. 네. 땅끝마을까지. 그래서 그 총 90개 코스래요. 이게 어. 90개 코스에 우리가 1,470km래요. 1470km. 그런 것까지 알았습니까? 네. 이 남파랑길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해남까지 한번 걸어볼.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한번. 네. 예. 우리 요즘에 보면 그 남해 그 남파랑길 걸으러 오시는 분들이 남해에다 방을 얻어놓고 한 일주일씩 계시면서 다 걷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어제도 말했어요. 안내소에서. 바닷길 묻더라고요. 선생님, 남해는 바닷길도 좋지만 다 좋습니다. 남해에 한 달 방을 얻어놓고 네. 바닷길을 다 걷고 그리고 관광객을 다 보고 가세요. 아, 그럴까요? 그럼 돈이 얼마 들겠냐? 뭐 재력이 있으시면 많이 쓰시고. 아니 요즘에 또 그거 있잖아요. 한 달 살기. 네. 그거 물어보더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 남해 행정에 물어보시면 도움을 주실 거다. 한 달 살기 체험 이런 거에 네. 신청하시면 돈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걸 재력이 있으면 좋은 거 드시고 뭐 그쵸? 많이 쓰고 남해. 돈 많으신 분들은 남해 와서 돈도 많이 쓰고 가시고. 재력이 뭐 받쳐주지 않으면 눈으로 즐기고 이제 다른 건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이쑤신 호국길은 그 어디서부터 걷냐면 우리가 그 어디죠? 이쑤시 거기요? 순국공원. 아니 아, 저기 중현. 중현 하나로마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노량까지. 충혈서, 예, 그죠? 예, 노량 노량까지. 충혈서까지. 16km 걷는 길인데 꼭 걸어보세요. 걷다 보면 바다로 광양, 포스코 그리고 하동, 하력, 여수, 여천공단 뭐 충무공이 머물렀던 자수역, 여수까지 뭐 한눈에 보이는 곳이고요. 저기 참외마을 쪽에 가면 의자가 있어. 거기 앉아서 간식을 드시면서 보는 바다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이쑤신 호국길 이런 우리가 몇 번 걸어봤죠. 몇 번 걸었어요. 예. 몇 번 걸었어요. 좋아하는 길을 몇 번 걷더라고 우리가. 끌리는 길이 있죠. 다 이쁘지만 그 중에서 예. 끌리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충무공 이쑤신 장군님이 정확한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청년에게 써준 시가 있는데 그게 제가 또 가슴에 와닿아서 가져왔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차분하고 예쁜 목소리로 한번 읊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님이 청년들에게 써준 시이네요. 빈군과 영달은 오직 하늘에 달렸으니 모든 일은 모름지기 자연에 맡겨두라. 부귀함은 때가 있어 홀로 차지하기 어려우며 공명이란 임자 없이 번갈아 가며 전해지는 것. 마땅히 멀리 갈 때는 천천히 걷고 처음에 오를 때는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 티끌 세상 헤치며 나아가는 길에 남이 뒤를 가더라도 채찍질을 하지 마라. 네, 저는 이 시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빈군과 영달이 오직 하늘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충무공의 어떤 사상은 인간의 손으로 이 자지우지하기보다는 하늘에 맡긴다는 이런 걸 느끼고요. 부귀함과 공명에는 홀로 혼자 차지하기 힘들다. 저도 지금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뭔가 이익이 되겠다고 백날 움직여도 그것보다는 남에게 이렇게 하니까 내게 더 이로워지더라 이걸 느끼거든요. 그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처음가 남의 뒤를 따라갈 때 채찍질 하지 말래. 네,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좋아요. 네. 시는 우리가 그 한자를 풀이하면 말씀 원자에 절사자잖아요. 절에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시 같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저는 사실은 모든 걸 저 스스로 저 혼자 해석하고 그래요. 책을 읽고도 내 나름의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있지 않습니까? 한산해전이 원래 우리 임진왜란은 도요토미가 조선을 먹고 명나라까지 다 먹고 차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요토미도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했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일본은 있잖아요. 일본의 그 어떤 그 정서는 뭐냐면 어느 영주를 탁 잡아, 그죠? 이 성의 영주를 잡으면 모든 뭐 막부 시대에 그 막부와 한 막부의 영주를 잡으면 그냥 업소한대요. 영주가 잡히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본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조선에 가서 딱 한양 가서 임금만 잡으면 조선 백성이 그냥 다 없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우리 조선은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야. 이 조선 백성들은 어병이 일어나고 맞아. 이런 거 일본은 그런 게 전혀 없대. 어병이 일어나고 그런 게 그러지 않는데 조선은 어병이 거의 2만 명이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 의도대로 잘 되지 않고 잘 됐으면 도요토미가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대. 근데 또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책이 나와요. 이거는 뭐 도요토미의 마음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1차, 2차 예전에 이제 지고 한산 예전에 만약에 일본이 이겼다면 도요토미가 조선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른대. 들어올 계기였대. 근데 한산 예전에서도 괴멸을 당하는 걸 보고 도요토미가 조선에 잘못 오면 잘못했다고 이수신이 무서워가지고 조선으로 오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설이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강인지 여인지 내가 들은 것 같아. 책에서 봤는지. 그분도 이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그 말이 만약에 도요토미가 조선에 들어왔다면 조선의 그 임진왜란 양상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근데 도요토미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1598년에 8월달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92년 때 그 싸움에 만약에 뭐 옥포해전, 1차 해전, 옥포해전, 2차 해전, 3차 해전에 여기서 일본이 다 이겼다. 그럼 도요토미가 조선으로 만약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도 오래 살지도 못했네.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아니 조선에 들어와서 또 전쟁을 진두지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몰라.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봤을 때 우리 그동안에 그거 봤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오래 살면 안 돼. 그래. 나쁜 짓 많이 해도 오래 사는 사람. 많이 했지. 우리 조선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도요토미가 조선에 들어올 때는 조선을 먹고 명나라까지 먹으려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92년부터 97년까지 자기의 욕구대로 안 되니까 97년 정유재를 제침할 때는 우리 조선은 얼마나 욕심냈으면 이제 이쪽만 남쪽만 그죠?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이쪽만 우리가 먹자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그만큼 미련을 못 버린 거야. 그래서 다행히 98년에 그냥 병사하는 게 천운이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3차 해전, 한산 해전, 안골포 해전까지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또 명랑의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신에 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천지백갈이 되길 바랍니다.